어느 날 아침 통장을 딱 열어보는데 매달 들어오던 연금이 0원으로 찍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실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미리 알려준 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조용히 연금이 뚝 끊겨버리는 겁니다. 사실 요즘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조금 더 벌었다는 이유로 자식들이 걱정돼서 보내준 용돈 때문에 그냥 통장에 돈을 조금 모아뒀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이 깎였다. 기초연금이 갑자기 줄었다. 아무도 설명 안 해줬는데 통보 한 번 받고 끝났다.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뭐 자꾸 바뀐다 그러고 이제는 모르겠다. 일하면 깎인다. 용돈 받으면 끊긴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헷갈려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불안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 언론 보도 내용, 연금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싹 다 모아서 국민연금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 손해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잡했던 연금제도 변화가 사실은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 집 상황에서는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이게 딱 정리되실 거예요. 특히 은퇴했어도 계속 일하고 싶으신 분들, 기초연금이 될지 안 될지 애매하신 분들, 자식 용돈 통장 관리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헷갈리던 부분이 많이 정리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두셨다면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국민연금, 기초연금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정말 많아진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퇴했어도 일은 계속하고 싶은데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면서요? 그럼 일을 말아야 하나요?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으세요.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제도 자체가 일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국민연금은 일을 하면서도 받을 수는 있지만 월 소득이 어떤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준이 월 309만 원 정도였어요. 이 금액을 넘으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 반토막 난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이 감액제도 때문에 손해를 본 분들이 약 13만 7천 명 정도, 깎인 연금액만 2,400억 원이 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괜히 일 더 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일을 더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요,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이 소득 상한 기준이 월 509만 원 정도로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 3, 400만 원 정도를 벌어도 예전처럼 연금이 쉽게 깎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월 500만 원 가까이까지 소득이 있어도 이전보다 훨씬 여유 있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이 변화 뒤에는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요즘 55세에서 79세 고령층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비 때문이든 자아실현 때문이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점점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책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연금 깎일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월 309만 원만 넘으면 감액 위험이 컸다면 앞으로는 월 509만 원 정도까지는 훨씬 여유가 생긴다. 특히 월 30만 500만 원 사이로 벌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제는 마음 편하게 일하셔도 된다는 신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는 기초연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이신 분들께 드리는 일종의 생활 안정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드셨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돕기 위해 드리는 기본 노후 용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선정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까지 가능.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는 월 364만 8천 원까지 가능. 작년보다 각각 15만 원, 24만 원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이 말은 곧 작년에는 기준을 조금 넘어서 안 되던 분이 올해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준선 자체가 위로 올라가 버린 거니까요. 두 번째는 얼마나 받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기준연금액이 약 34만 3천 원 정도로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 금액은 최대치이고 실제로 내가 받는 금액은 각자의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다. 라는 점입니다. 34만 3천 원 준다더라 이 말만 듣고 아, 나는 저거 다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 4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면 고급차로 간주돼서 기초연금을 받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기량 기준은 완전히 없어지고 현재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만 따지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큰 차를 타셨더라도 지금 중고 시세가 4천만 원을 안 넘는다면 나도 한번 신청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한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뭔데요? 월급 말고도 다 계산한다면서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기초연금에서 가장 어렵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초연금은요, 월급, 연금 같은 소득뿐 아니라 집당 같은 부동산, 예금적 금주식 같은 금융자산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있는 건 다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죠. 실제로 당장 손에 쥐고 쓰는 돈은 많지 않은데 살고 계신 집이나 평생 모아두신 예금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제, 즉 깎아주는 장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일해서 버는 돈, 즉 근로소득입니다. 월 110만 원까지는 아예 없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월 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볼게요. 2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먼저 뺍니다. 90만 원. 이 90만 원의 30%를 또 빼줍니다. 27만 원 공제. 결국 63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즉 200만 원을 다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라 63만 원 정도만 잡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해서 버는 돈은 생각보다 꽤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에 사시는 경우 집가,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예금 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는 아예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비채무이 있다면 재산에서 그만큼 또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셨던 것보다 공제가 꽤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있는 거 다 가져다 붙인다더라는 말만 듣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제를 다 하고도 여전히 기준을 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이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어렵게 기준을 통과해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왜 또 깎이는 거냐? 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감액입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이 됩니다. 같이 살면 생활비가 조금 절약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설계된 제도인데요.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비판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 때문에 서류상 이혼까지 고민하는 부부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감액률을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에도 이미 폐지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5만 5천 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좀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는다고요? 이렇게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지금도 약 70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력 전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연금을 더해놓고 보니 총 소득이 오히려 선정 기준액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넘어서는 금액만큼만 딱 깎는 제도가 바로 소득력 전방지 감액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부부감액,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이상 받으면 연계감액, 기준보다 총소득이 너무 많아지면 역전방지 감액. 이렇게 세 가지 감액 장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도적인 감액 문제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기초연금이 뚝 끊기거나 깎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과 예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용돈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어떤 할머님처럼 자녀가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으로 자동이체로 용돈을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돈이 정기적인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서 기초연금 기준을 넘겨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예방법은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비정기적으로 날짜와 금액을 조금씩 달리해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 결혼 축의금 보태주라고 들어온 돈, 병원비 하라고 보내준 돈, 퇴직금 등 이런 돈이 300만 원 이상 뚝 들어오면 이게 일시적인 재산 증가로 잡혀서 그 분기에는 연금이 깎이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통장 메모에 아들 결혼 축의금 보조, 병원비 지원 이런 식으로 용도를 꼭 남겨두시고 청첩장, 진료비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잘 모아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소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예금 관리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한 통장에 쭉 넣어두시는 경우가 많죠.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는 공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 자체를 소득으로 환산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연 4% 이자가 나는 것처럼 계산해서 소득 인정액이 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금융재산을 여러 은행 여러 통장에 적절히 나눠서 관리하시거나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분산 관리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농사어업 소득 신고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비료가, 농약가, 기름가, 임대료 등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수증을 제대로 챙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신고할 때 판돈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수증, 세금 계산서, 카드 내역 등 모든 경비증빙을 꼼꼼하게 모아두시고 필요하시면 세무사나 농협 같은 곳에 신고 방법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그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1355번 국번 없이 전화하셔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탈락했으니 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희망이력 관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한번 탈락하셨더라도 이력을 등록해두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 소득 재산 상황이 달라져서 기초연금 대상이 될 것 같을 때 정부에서 먼저 연락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난 안 될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기준이 바뀔 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한 번씩 꼭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도가 복잡하고 또 계속 바뀌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40.4%가 상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고 76세 이상 후기 고령층은 절반 이상, 약 52%가 빈곤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OECD 평균이 약 14% 수준인데 우리는 그 두세 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숫자죠.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기준으로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가 월 136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타 연금들을 다 합쳐도 평균 수령액이 월 8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매달 50만 원 이상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그냥 조금 보태주는 용돈이 아니라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 마지막 생계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제도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민연금 소득 상한을 올리거나 기초연금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부부 감액을 줄이려는 시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내 상황에 맞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손해를 덜 본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행동, 딱 3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 먼저 포기하지 말 것. 예전에 탈락하셨더라도 선정기준액 인상, 공제기준 조정, 감액제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제 상황에서 기초연금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만 같이 봐달라, 이렇게 꼭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둘째, 통장 재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게 관리할 것. 자녀 용돈은 비정기 지급 메모. 큰돈 입금 시에는 통장의 용도 메모 영수증 보관. 예금은 한 통장에 몰아넣지 말고 분산 관리. 농어업에 종사하시면 경비 영수증을 꼼꼼하게 모으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로만 설명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료로 보여줄 수 있게 관리해 두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은퇴와 노후 준비 기준을 내 방식대로 다시 세울 것. 어차피 연금도 부족한데 나는 언제까지 어떻게 일할 것인지, 집자산 지출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제도도 계속 바뀌고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정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일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연금복지제도 변화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노후 전략을 다시 세워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연금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나는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하는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연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 혼자 사시는 어르신, 은퇴를 앞두고 계신 지인분들, 생각나신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드릴 연금, 복지, 노후 준비 정보 빠르게 정리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